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이슈 없는 상황에서 네. 거의 뭐 혼조로 거래를 마쳤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과 혼조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우리만 가면 돼요. 어쨌든 견조한 오후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만 제일 잘 나가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죠? 그러니까, 네.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시장에서만큼은. 나부터 네. 살자. 네. 테마가 오늘 또 강하고 그렇죠. 단기 이슈가 요즘에 막 돌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죠. 또 비만이 좋은가? 비만하고 또 뭐지? 제가 쭉 봤는데 네. 오늘장 보니까 정치 쪽에서는 다시 인물하고 정책이 약간 콤비네이션으로 나오면서 아, 이거는 살도 빼고 싶고 따라가기가 힘들어. 여기다 보완도 해야 되고 바쁘다. 진짜 여러 그렇습니다. 보니까 출근하다 보니까 네. 옆에서 쫙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왜요? 저 유심 바꾸려고. 생각해보면 아직도? 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저기에 딱 그 대리점이 있어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바꾼 대리점이라니까요. 핸드폰. 그 사거리에 있는데. 네, 거기구나. 네. 거기 사람 다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유심에 대한 이런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생활에서 체득하고 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구나. 네. 네. 그 씁쓸한 마음을 주식시장에서 요거를 샀으면 수익을 또 개타시면 또 기분이 좋으실 그렇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실생활에 계속 또 있는 것들을 접목시키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막상 내가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피터 린치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간. 주식을 사놓고 유심을 바꾸러 가야 되는데 유심만 바꾸고 있어. 그렇죠. 거의 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투자자들은 네. 약간 그 생각, 알고리즘 좀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바꾸고 오면 장이 끝났네. 그러네. 그럼 내일이면 또 참. 다른 테마가 가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빠빠이는 하는 거죠, 이제. 야, 이게 다 터득했는데요, 이제. 경험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을 또 1시간 반 동안 수익의 길로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여하시는 거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 02325-8200번으로 올리셔도 되니까요. 여러 곳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이번 주는 계속 그 건행님께서 네.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요. 뭐가요? 요즘 감이 떨어졌더라고요. 감이 키워드 떨어졌다고? 잡는 게. 이거 이종복 전문가도 저한테 그러는데 김수경 앵커도 저한테 뭐라고 하네 이제. 제가 키워드를 잡고 싶은데 굳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뭐 말릴 수는 없고. 네, 어차피 다음 주에 맨날 우리 김수경이 할 거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 싹 다 그 마음을 좀 비워주시고. 그래도 제가 지금 씀씀이 좋은 거 알죠? 이번 주 하루 쉰단 말이에요, 중간에. 4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저는 꽉 채워서 다음 주 5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착해. 그거 참 쌤통이네. 야, 너 해라, 그래. 이번 주 너 해라. 네, 다음 주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자, 어쨌든 랭킹 오늘 이번 주 제가 하는데요.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시의적절한 거라는데. 뭔데요? 자, G1이 되겠습니다. G1. 네, G1.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범위가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확 지원을 줄여봅니다. 오늘의 질문 보여주세요. 큐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 네.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줘요? 그죠. 그거 이제 알았습니까? 몰랐네. 달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네.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고 원정 출산을 아니 근데 해라. 출산 장려금이라는 게 뭐예요? 출산을 하면 주는 겁니까? 하라고 주는 겁니까? 뭐 두 가지 다 있는데 하면 주는 게 하면 많죠. 주는 거예요?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나는 이게 공통인 줄 알았어요. 달라요. 출산하면은 일단 200만 원 주고. 그렇죠. 그쵸? 그거는 공통이죠. 그건 이제 서울 기준. 서울 기준이에요? 근데 딴 데 더 많이 줘. 몰랐네.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요? 200밖에 안 줘. 200 받았어요?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무래도 이 테마를 쭉 보게 되면은 네. 저출산 키워드가요. 이제 정책의 바람을 타고 수면 위로 쫙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전보다 지금 오후장에 더 세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행이다. 잘 골랐다. 이 생각하면서. 아니 예전에는 뭐 미국 가서 출산하면은 거 갖고 오잖아요. 맞아, 그 시민권. 시민권. 근데 네. 이제는 여기 뭐 원정 가야 되겠네, 이러면. 근데 이제 원정을. 금액 보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거기 사시는 분들을 위한, 이쪽으로 와라.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뭘 해라 이런 것처럼, 그래.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와에 와서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그냥 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다 서울은 없어요. 전라도 아니면은 다 이쪽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1등 같아요?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강진 아니면 영광일 것 같긴 한데.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말하는 그냥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낙후된 지방, 낙후됐다 덜 이제 발전이 된 게
전남인 것 같고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충북 쪽은 그래도 서울과 좀 근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남이 좀 그러네. 전남 영광으로 가겠습니다. 전남 영광군. 절대 안 봤어요, 제가 답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영광 가볼게요. 영광군, 그러니까 전라도가 두 군데나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서 출생아율에 영향을 미치냐, 약간 지금은 왈가왈부 있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5개 지역으로 봤을 때에서는 그냥 출산율이 올라갔다라는 네. 내용이에요. 한 방에 주는 게 아닌 게 맞아요? 저희 아까 슈팅스타님께서 그러시는 거 같아요. 월로 나눠주죠. 아, 월로 다달이? 근데 월로 나눠줘도 많이 준다니까요? 아, 그래요? 일 안 해도 돼요. 영광 가서 뭐 하고 살지? 굴비? 아이고. 굴비 농사 지어야 되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아, 맞다. 그 영광 가서 농사가 굴비 아니지. 먹어요. 그래서 너무 말이, 농사가 아니죠. 굴비 뭐라고 해야 되죠? 굴비는 농사가 어업이죠, 아니라. 어업. 절대로 우리 김수영 작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어업이라니. 생선 먹는 것도 버거운 사람한테. 저를 물로 보시네?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대박. 이제는 거짓말까지 제가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금액 보고 마음을 결정하겠다. 금액 보고. 얼마 주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1등은 진짜 네. 딱 제가 봤는데 네. 매력적이에요. 이것도 이거고 음. 저는 그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한 것 같은데 부영. 출산하면은 직원한테 1억 준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야? 했는데 진짜 지급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사들이 좀 확산이 되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녀 이제 출산하면은 왈가왈부 이게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게 토마토 말입니다. 안 하나? 토마토. 좀 셋째예요, 그게. 진짜. 1억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거 어떻게 저희- 한번 생각해 보시려나? 네, 저희 사장님께서 네. 보신다면 네.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시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저기 수영이 네. 불러가지고 얘기를 면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자, 문제예요, 저출산. 자, 네. 어쨌든 여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돈 받고 가면 안 돼요. 자, 그런 가운데 5위부터 1위까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태백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태백의 아들이죠. 태백의 아들. 네. 예,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도 가끔 태백 내려가세요? 요즘도 가끔 가십니까? 그렇죠. 저기 제가 형이 둘이 있는데 설은 큰형한테서 지내고 네. 추석은 작은 형한테서 지내는데 작은 형이 아직 태백에 있어요. 그러시군요. 사이가 되게 좋으시구나. 근데 네. 그 문제 내는 거 다음 주에 수경 앵커님이 낸다 그러셨죠. 맞아요. 다음 주 쭉 5일요. 이재필 전문가님 맞아요. 근데 뭐 다음 주 3일밖에 안 되는데 뭔 5일이야. 아, 진짜요? 왜요?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휴일인데. 제 몰랐어요. 그러네요. 부처님 오신 날, 아이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이고. 진짜 김수경 형과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가기는 3일 일하면서 아니야. 4일 일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진짜 몰랐어요. 예.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쉬어요? 저는 노동자. 건앵커님이 순진하구나. 네.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속았네. 속으로. 폭삭 그냥 이런 속았네. 거를 기회 삼아서 사장님한테 어필 한번 하는 거죠. 일을 하루 더 한다고. 아니야, 제가 확실히 건행보다는 쉬는 날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네. 조금 그래도 쉬엄쉬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참. 아, 네. 그쵸. 인정하시죠? 맞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네, 애가 고생하시죠, 우리. 봐봐. 네. 같이 공감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재필 전문가님 사랑한다고요. 네. 전문가님, 우리 우쭈쭈 그만하고. 자, 어쨌든, 빨리 저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나는 하나도 고생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해. 자, 어쨌든 간 첫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네. 자, 이름대로 갑니다. 따상. 네. 이왕이면 나중에 따따상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기술입니다. 1818원의 비중 10%가 됐는데, 우리 기술을 오래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몇 번의 타이밍도 놓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수익권인데요. 뭐. 네. 더 내고 싶으신 건가 봐요. 자, 그럼 수익을 좀 많이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진짜 마음속으로, 우리 이제 그만 그렇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그렇지. 하시나 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전문님, 우리 기술, 이제는 떠나보내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전 정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섹터죠. 근데 지금 뭐 탄핵되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 쪽에서 나온 거를 보면 그쪽에서도 뭐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겠다. 현재 유지하면서 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가격을 정하는 거는 뭐 한 2,200원대 정도 그 이상에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딱 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마 곧 체코 원전 관련된 그런 뭐 계약 체결 사인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머지않아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프랑스가 그 원전 체코 원전 관련해 갖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게 오는 게 맞습니다. 뭐 얘기들이 조금 있긴 해요. 뭐 헐값에 수주를 했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가장 아마 고점을 찍는 날은 그게 딱 시장에 딱 나오면 사인했다. 뭐 내지는 뭐 내일 모레 사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요.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지금 현재는 차트를 좀 놓고 보면 뭐 2,000원, 2,200원 정도 말씀드린 거는요. 여기에 전고점이 여기에 걸려 있죠. 그리고 이 자리는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저 1,818원이면 그래도 조금 아래서 사신 건데요. 여기서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이때 작년 가을에 사서 아직도 그냥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제발 본전만 와라. 본전만 오면 내가 미련 없이 때리고 나갈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항선이 한 2,2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기술적인 저항선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즘 보면 재료빨이 좀 과하게 먹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이때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빠진 거고요. 자, 어느 정도 반등 나와서 지금 뭐 아래에서 20선도 돌아 나오고 지금 62평선을 지지를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가격을 딱 정하게 되면요. 이쪽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면 2,200원 근처 정도가 맞아요. 근데 그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딱 발표가 나오면 이걸 좀 과하게 반영할 경우에는 그냥 훅 뚫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200원대 정도면 조금 좀 긴장하고 매도를 좀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가요. 정확한 거는 그 체코 원전에 대한 그 재료가 나오는 날, 그날 정리를 하면 아마 그때가 제일 고가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상님의 종목 우리기술이었습니다. 네. 1,818원에 10%였었는데요. 잘 나올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출산장려금 얘기가 나오니까요. 설문조사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4분 만에 63개의 표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남 강진이 1등입니다. 아까 전에 전남 영광이랬죠. 제가 저 고민했는데. 영광이 지금 2등. 다시 바꿔도 돼요? 아니, 뭘 또 바꿔요. 알았어요. 맞춰도 별 메리트 없는데. 전남 쪽에서 어쨌든 제가 고민했던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굉장히 그 합리적인 근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돈까지 뿌릴 정도면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삶이 그쪽이. 근데 진짜 요즘에 애기를 데리고 나가면 오랜만에 진짜 애기 본다고 반가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네. 이런 지방에 가면은 진짜 애기 울음소리 듣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네. 어른들의 행동 패턴도 좀 바뀐 게 네. 옛날 같으면 만집니다. 아이고 이쁘다 뭐 이렇게 하고 사탕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요즘은 허락 받으세요. 애한테 요거 줘도 돼요? 아니야, 그러신 분도 계시고 있어?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제가 애 뒤에 노려보고 있어서 그래요. 뭐 만지기만 해봐요. 아니. 제가 볼 때 그거 건행이 까칠해 보여서 그런 것 같고. 그렇군요. 저희 애들은 그냥 만지세요. 그러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만지세요. 네. 그렇구나. 예. 어쨌든 저는 까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많은 분들도 저랑 의견을 조금 동의하시나 봐요. 전남 쪽이 많구나. 그렇습니다. 강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제로 그 고액으로 장려금을 저렇게 주는 지역일수록 또 나름대로 평균을 웃도는 출생률을 보인대요. 효과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효과가 같은데. 있다. 근데 또 약간 예외 상황도 있어서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또 이거를 개타자고 거기 내려가서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많은 거를 고려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참 복잡합니다. 저희는 네.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웹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전문가로 때문에. 데뷔해야죠. 아이, 웹캠 할 거면. 전문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네.
다음 저희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네. 두 번째 영토예요? 영. 영토구나. 영토님입니다. 니은이에요. 영토님. 어렵다. 무슨 뜻입니까? 토끼 모르겠어요. 모양은 뒤에 토끼 이모티콘이 있어서 토끼의 안녕 토인가 보다. 토끼? 이건가? 안녕 토끼? 영토? 아 그런가 보다. 뭐가 또 천재인데? 그래. 오 천재인데? 지어낸 건데.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야. TX.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TXR 로보틱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에요. 어쨌든 22,500원에 10%가 되겠는데 계속 가져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음봉이 몇 개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민이 개가 되죠? 연속 음봉이 나오구나. 그러니까 이게 네. 자꾸 하락하네요. 손절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손절? 그러니까 계속 음봉 나오니까 네네. 마음도 흔들리시고 지금 저게 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살짝 올렸지만 다시 내려가는. 네. 네, 어쨌든 신규 종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TXR 로보틱스 우선은 이게 어떤 로봇을 만드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건 신규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TXR 로보틱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외톨이 기업은 아니에요. 자, 여기 계열로 따지면 유진그룹 계열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뭐 소방 로봇, 청소 로봇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고요. 원래는 물류 자동화 기업 태성 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로봇 자동화 기술력 보유한 로탈이란 기업이 있었거든요. 요 두 개가 합병해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류 자동화 시스템하고 그다음 AMR이라 그러죠. 자율이송 로봇. 자, 요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주는 아니고요. 뭐 그래도 유진그룹 계열에 있는 기업이니까 또 이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이 보면 거의 적자 투성이에요. 적자 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게 되면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매출액이 332억에 영업이익이 한 36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뭐 한 572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괜찮은 그런 셈이죠. 자, 우리 그 두산 로보틱스의 2024년도 매출이 얼마쯤 될까요? 468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를 단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여타 다른 로봇 기업들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제대로 어느 정도 갖출 건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너무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출렁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요. 또 보통 보면 회사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 보면 이 최대주주 상장되고 난 다음에도 최대주주 지분이 높아요. 자, 근데 요거는 유진 로지스틱스가 한 40%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테크 홀딩스가 17.49%. 그다음 박종현 이분이 9.9%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67%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로봇 기업들 중에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 부분들도 지금 3천억이 채 안 되니까 그렇게 비싼 시가총액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부분은 좀 길게 들고 가시려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상장시킬 때 보면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죠. 실적이 최단으로 나올 때 그때 상장을 딱 시켜갖고 그때 보면 야 이거 괜찮다 싶은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그때가 제일 고점이었던 그런 측면도 그런 기업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확인은 계속 좀 필요해요. 계속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뭐 괜찮은 모습입니다.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공모가가 13,500원 정도였는데요. 자, 뭐 처음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죠. 그리고 공모가의 더블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쪽에서 한
7 이렇게 또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또 이때 4월 달에도 또 한참 횡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그렇게 쉽게 깨지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음선이 5개, 오늘까지 음선 계산해 보면 뭐 한 5개 정도 음선이 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 뭐 18,500원 정도, 자, 이 정도까지 빠지면 또 전저점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이 좀 이거 실적 부분들 지금 뭐 좀 있으면 또 1분기 실적도 발표를 하겠죠.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1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 전년 동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좀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꽉 붙들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도 그렇고 흑자도 나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에 또 소방 로봇하고 청소 로봇들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 중국 로봇 기업이 있는데 그 거싱즈능이라는 기업이 있어. 발음이 안 돼요, 얘네들은. 자, 근데 이쪽에 로봇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뭐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자,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은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춘 기업이고, 자, 현재 상태에서 손절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조금 길게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전년 동기보다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한 23,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실적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23,000원 정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어느 정도 받쳐준다 싶으면 좀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 로봇 쪽들이 한번 제대로 필 받으면 되게 좀 강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었죠. 상장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6개월, 1년을 계속 막 옆으로 횡보만 하다가 뭐 거의 뭐 7배씩 막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그 실적 부분이 좀만 받쳐준다라면 조금 뭐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갖고 가 보신다라면, 실적만 된다라면 이거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전고점 27,100원인데 돌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일단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노입니다. 네, 네.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들고 가시면서 수익 보셔야죠.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더 버티시고 네. 종목으로 수익 내시기 힘내십시오.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5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어떤 곳이 가장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지 5개 중에 제일 덜 줍니다. 덜 줍니다. 자, 5위 네. 보여주시죠. 얼마 전인지도 궁금한데. 울릉군입니다. 경북 울릉군. 그렇습니다. 울릉도 아니죠. 아까 뭐 울릉군인데. 울릉도가 그 안에 울릉군이죠. 울릉도도 있겠죠.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갑자기 그 예전에 얘기했던 울릉도 시험 입에 또 사건. 생각나네. 아, 그래도 진짜. 또 나오네, 얘기가. 예. 울릉군. 제가 맞아요. 만약에 거기 있었더라면 네. 지금 거기에서 네. 그런 돈을 받으면서 네. 출산을 했을 것이고. 얼만데요? 예? 얼만데요? 얼마인지 아직 안 썼네요. 제가. 안 썼어요? 찾아봐요, 빨리. 좀 찾아봐서 제가 말씀을 지금 좀 드리도록 방금 할게요. 얘기했잖아요. 궁금하다고. 네. 예. 울릉군이 울릉도. 울릉군이 울릉도요? 이게 그렇군요. 예. 금액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금액을 가로 열고 좀 써주시지. 깜빡했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찾아보고 계세요. 첫째를 네. 낳으면 680만 원. 네. 둘째 낳으면 1,16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셋째를 다달이에요? 낳으면 셋째까지 해야 돼. 2,600만 원. 다달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간이 이게 어떻게 다 한 돼요? 방에 나오든지 아니면 나눠서 나오든지 이런 방식인데 어쨌든 총액은 네. 그렇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은 200인데 네. 몇 배야? 잠깐. 아니야. 이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200은 출산 축하금. 요거는 네. 또 다른 별도인가 보다. 그렇군요. 맞죠? 네.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그 네.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런 돈을 건가? 준다. 네. 지금 이미 낳고 나서 이 따지면 뭐 하냐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아니 뭐 없는데. 셋째 낳을 거예요? 갈 거야? 어쨌든가 나랑 갈 거야? 저는 안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가. 거기 계신 분들이라도 많이 챙겨 받으셨으면 남의 좋겠어가지고. 어쨌든간 네. 출산 장려금 상위 20위 지역 중에서 이런 네. 증감률도 보면은 지금 경북 울릉군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하니까 네. 30%가 전년 대비 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바꾸신 분들도 네. 계신다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아기를 낳아본 입장에서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낳아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케바케. 케바케. 네,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네.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아,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저희 PD님께서 한 표를 딱 던져주시고. 저희 담당 PD는 첫째가 네.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죠. 그죠? 네. 그럴걸요? 아들, 딸이. 셋째 계획 있으십니까, 우리 담당 PD? 아, 있으십니까? 아, 예. 네, 없으시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각 없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첫 번째 5위에 대해서 공개를 5위를 했고요. 그건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자, 5위를 알아봤고요. 네. 이어서 이 1시 구간대에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거 넣어주시죠. 네, 1시 30분 구간에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가 기관을 중심으로 대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위권에는 먼저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주식 매각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버행이 우려된다면서 증권가에서도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장에 10% 넘게 밀리면서 7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7만 9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2위에는 블루엠텍 자리하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최근 복제약업계와 소송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비만 당뇨치료제 복제약물의 제조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비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블루엠텍은 위고비의 유통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 10%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아래쪽 6위로 넘어와 보면 인벤티지랩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36,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34,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보면 애경케미칼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주 2차례에 걸쳐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만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2,000원 선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면서 1,2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위로 넘어와 보면 BH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수주를 기반으로 올해 1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느새 3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는 가져가면서 2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늘도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유심주나 보안 관련 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5위에는 유비벨록스 들어와 있는데요. 전 고객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기로 하면서 유심 품귀 현상이 발생한 데 따라서 수혜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도 유심칩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큰 폭으로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1,000원 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음봉을 그리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만원 선도 소폭 하회하면서 9,6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싹이 9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7,000원 선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 아래에는 더즌도 들어와 있습니다. 10위에 들어와 있는 더즌까지 이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도 두 자릿수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4,5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올라와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도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0.7%가량 상승하면서 56,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고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13,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는 우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4,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유심주 또는 보안주가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는데 먼저 11위에는 드림시큐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까지 올랐다가 이후에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로 묶이는 만큼 변동성에도 한번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13위에는 코나아이도 들어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에는 4%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4위에 들어와 있는 우리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로 인해서 기존 암호 체계의 보안이 위협을 받으면서 이 양자암호 통신의 필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우리로도 오늘장에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4%가량 상승하고 있고 15위에 들어와 있는 슈프리마 HQ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 해킹 사고로 인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얼굴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안면인식 기술로 국내 1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장에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9,000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이제는 10,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20위에 들어와 있는 아이즈비전까지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하면서 2% 정도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2,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12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연료전환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전해졌는데요. 사우디 국영전력회사와 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시장도 반응을 하면서 오늘 장에도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세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인데 장중에는 급등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어제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후에는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4,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위너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3월에 상장한 이후 이 3월 초에는 14,0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2만 원 선을 회복은 하고 있지만 쉽사리 2만 원 선에 안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장에도 3%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2만 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와 보면 바이오스마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로 묶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장에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규모 정전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된 상황인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력 쪽으로도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마트는 이달 초에 저점을 딛고 이후에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앞자리 수를 바꿔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도 4,000원 선 회복을 시도하면서 현재는 3%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9위에는 하나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43,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었지만 오늘 장에는 하나오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룹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으면서 4만 원 선을 이탈한 채 39,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는 이 하나오션의 이슈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의 이슈 속에서 하나그룹주가 동반 하락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나오션 빼놓고는 양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그룹주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핵심 문제점이 있는 그 자회사로만 네네.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 봤더니 하나오션이 장중고가 95,300원이거든요. 현재가가 78,900원인데 네. 하루 사이 이 가격대가 나온 거예요. 그게 고점하고 엄청난- 지금 가격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또 조선 쪽에서의 업황을 생각해보면 하나오션은 그동안 그것 때문에 매력이 있었었는데 네네. 오히려 이거 기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목도 이렇게 써놨네. 오히려 기회 아니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지분 그럴까? 매각과 관련해서 자회사를 다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오션한테만 기회가 되는 건지 소싸움이 지금 머릿속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그룹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지금 이 하나오션 방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조금 반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오션은 기회가 아니고 다른 쪽들은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4.2%를 블록딜로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이 19.5%입니다.
그러니까 4.2%를 팔아도 15% 이상 이렇게 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요것만 팔고 더 이상 안 팔게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 이 하나오션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산업은행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뭐 단기간에 또 블록딜로 팔고 얼마 안 있다 또 팔고 이 얘기는 아니지만요. 나중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정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산업은행 쪽에서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어제 고가가 96,500원인데요. 자, 거기서 많이 빠진 상황인데 어제도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어요. 어제도 1,4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졌네요. 오늘도 지금 현재 1,400만 주니까 좀 있으면 이거보다도 또 훨씬 더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음선을 그린다는 거 이런 거는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록딜 나가고 그러고 시장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잊을만 해야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좀 빠진다라면 밑에 아래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지지받을 만한 구간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한번 두들겨 맞으면 대형주의 하나오션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조 정도 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게 위에서 한번 고점에서 두들겨 맞으면 한동안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을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템포를 조금 늦춰서 약간 느긋하게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저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한 11.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쪽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글쎄 지금 이제 대선 선거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 방산 수출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작년 초에 그 수은법만 하더라도 수은법 그 한도에 막혀갖고 수출을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같이 우리는 얼마 증액하면 안 된다로 싸운 게 아니라 서로 더 증액하겠다고 싸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은법이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요. 자, 지금 그리고 이재명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방산 수출 이런 게 우리 미래 먹거리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받으면 물론 바닥을 확인은 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들 요런 쪽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느긋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오션은 아니구나. 네. 기회가. 네네. 사는 입장에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만 팔게요. 불확실성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이 지분 꽤 갖고 있더라고요.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렇긴 할 것 같긴 그러니까 하네요. 그쵸? 아까 질문처럼 네. 기회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급해하시면 집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지켜보다가 사야겠네요라고 저희 커피 형님께서 바로 그렇죠. 글 바로 남겨주시고 예. 저희 커피 형님께서는 바가지에다가 밥 넣고 나물, 된장찌개, 고추장, 참기름 넣고 슥슥 비벼서 잘 드신대요. 예. 점심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와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발상을 좋아합니다. 같이 바가지에서 이렇게 놓고 같이 먹고 싶다. 커피 형님하고. 바가지 비빔밥. 푸짐하게 드십시오. 바가지 푸짐하게. 비빔밥. 예, 좋습니다. 맛있겠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냉장고에 묵혀있는 것까지 싹 다 좀 없애드리고 또 종목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묵힌 종목들을 해결해드리도록 최고죠. 하겠습니다. 냉털 비빔밥. 그럼요. 네.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월청님 종목 오랜만에 봅니다.
제로 투 세븐 0세부터 7세까지. 여기가 영유아 화장품 잘 만든 그렇죠. 제로투세븐. 자, 6,100원입니다. 10%인데 이분께서도 이제 6,100원의 가격대를 들고 이제 단기로 본다라고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단기?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로 투 세븐을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활용해 보겠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 전환이 나오는데 오늘 잡으셨나? 매수가가 딱 현재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면 얼마까지 보실까? 그러니까 네. 저 앞에 있는 저 두 번의 봉우리가 네. 마치 그동안의 그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듯 보이고 있습니다. 봉우리가 낮다. 네. 그러니까 딱 저 정도 파워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7,900원 보시지 않으실까? 요즘 정책주 봉우리 알죠? 쭉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얘는 왜 그럴까? 이런 성이 안 생각일 차. 수도 있는 이거는 거죠. 좀 너무 낮아요. 분석 네. 끝났네요. 네,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의 제로 투 세븐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듯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두 분이 분석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자, 요게, 이 유아동 관련되는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단골 손님이에요. 지난번 대선할 때도 이쪽은 어김없이 움직였었고요. 그 전에 대선할 때도 움직였었고, 이 얘기는 하여튼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신선한 재료를 좋아해요. 주식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동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힘은 없어요. 한 번씩 뭐 얘기가 나오면 좀 발끈하고 움직였다가 뭐 그렇게 크게 아주 강하게 못 가고 또 밀리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영유아 관련되는 거 특히 오늘 매수하셨다라면 저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향후에 뭐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는 정해졌고 국민의힘 후보 정해지면 AI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들 얘기 막 할 거 아닙니까? 뭐 그 공약 내놓으면 그쪽은 기본 100조씩 막 이렇게 내놓거든요. 저 정책 쪽으로 간다라면 그쪽에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쪽 위주로 봤을 텐데, 자, 지금 뭐 이 영유아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끌고 가는 힘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좀 이렇게 오늘도 원 재료가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자, 그렇다라면 조금 뭐 반등 시도 정도는 지금 있는데, 오늘이요. 그거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있어요. 무조건 뭐 이거 오늘 위에서 더 밀리는데도 야 이거를 그냥 들고 가야 되겠다. 뭐 저 정책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동이나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여기 마우스로 여기 저 양선 뽑았던 자리, 그 자리에 저점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한 5,880원 정도가 되네요. 오늘 5,880원이라는 가격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탈하면 요거는 그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좋고요. 자,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기 한 7,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0원대 근처는 여기서도 거래 많이 터졌고 또 음선 나온 자리고 막 그러니까 7,000원대 근처에서는 저항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제로 투 세븐을 이제 7,000원까지는 보자.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셨으니까요. 네. 잘 참고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잘 원하는 빠져나오셨으면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피드백이 없으셔, 오늘은. 아, 뭐라고요? 네, 오늘 전혀 피드백이 없으셔. 아, 피드백이 없으세요? 저희 하트. 이거? 네. 야, 좋습니다. 섭섭할 뻔했잖아요. 짝사랑인 줄 알았네. 그렇습니다. 되게 아끼세요. 참나. 자, 그러면 오늘 5위를 봤고요. 네. 이번에 좀 4위 한번 들어가 보도록 4위, 하겠습니다. 4위 어딜까? 자, 과연 어디가 출산 장려금 많이 줍니까? 4위 공개합니다.
전남 영광군 땡 자, 틀렸구나. 전남 영광군은 네. 첫째를 낳으면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3,000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출생아 증감률 자체가 마이너스 4.1%예요. 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뭐야 돈 많이 주면 낳는다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네. 그 딩크족들 혹은 뭐 아이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으신 아마 분들은 있으시죠 당연히. 물론 돈이 또 그 요소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을 한 가지 이유는 해준다고 아니죠. 해서 예. 맞아. 본인의 어떤 라이프인 거죠. 삶의 어떤 철학.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나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써도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실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저는 네. 그래서 항상 그 극단적인 예를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정책을 해줄 거면 네, 화끈하게. 20살까지 해주라고요. 20살까지 딱 대학 들어가기 직전까지. 지원을 경제적으로 다. 뭐 학비며 뭐며 그렇게 뭐며. 월로. 그래가지고 기존적으로 버는 돈은 있고 네. 거기에 아이를 20살까지 키우는 동안에 주는 돈을 20살까지 월 얼마씩 첫째 얼마 둘째 얼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으로 계산을 할 생각이라면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정책인 그렇죠. 거죠. 그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들은 네. 엄청 일을 해서 엄청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애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결국에는 다 나갈 것인데, 그렇죠. 그거 굉장히, 근데 그거 하면은 진짜 경제적 부담 훨씬 덜긴 하죠. 부모님들이. 그렇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네. 수경이 거 말이 맞아요. 그게 돈 때문이겠어요. 돈만 있어서는 아니다. 진짜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하는. 그러니까 네. 약간 그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거 네. 있으면은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신정부에 있습니다. 한번 바래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 맞아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혹시 딩크족 파세요? 아니면은 결혼하면은 그래도 아이는 무조건 하나 낳아봐야 한다라는 쪽이세요? 저는 네. 아기를 또 좋아해서 애를 둘은 낳자라는 생각이죠. 최소 둘. 이분도 최소 네. 3이었는데 지금 하나 낳고서는 끝내셨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님. 나와봐. 지금 속단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할 때 셋이었어요. 지금. 근데 아니더라니까. 아니 근데 참나. 저번에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네. 저 누나분이 계신데 저하고 네. 출생하신 시기가 조금 비슷해서 막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카 되게 이뻐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되게 이뻐하세요. 전문가님이. 아니,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은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건 삼촌입니다. 많이 털리시죠? 삼촌 주머니 많이 털어가죠, 조카들이. 아무래도 되게 이제 또 귀엽다 보니까 네. 보다가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얼마나. 본인 애기 낳으시면 얼마나 더 귀엽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빨리 어쨌든 낳으셔야 되는데. 저런 삼촌 두고 네. 있으면 그냥 맨날 올 때마다 삼촌이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죠. 얼굴에 나차게 써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도 아는 거죠.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럴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우리 그런 좋은 삼촌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한좋은 서포터님의 야, 종목이 어저께 요거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해야죠. SK텔레콤. SK텔레콤 네. 당사자입니다. 54,000원이시구나요. 매수가가 예. 11%. 네. 55,000원 올 때 매수하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저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5%씩 두 번 나눠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0% 물량을 더 보태신다는 거니까 최종 목표가 전문가는 그렇죠. 20%까지 그렇죠. 채워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노이즈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사 모아 나가겠다라는 거는 본인만의 굉장히 확실한 생각이 있으시고 그렇죠. 의지가 확고하시고 전략도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또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약간 확고하신 저희 시청자님의 뷰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20%까지 물량을 확대해 나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수 타점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 사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의견을 또 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알아봐야겠어요. 네, SK텔레콤을 또 쓰는 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주가가 또 궁금하기도 그래, 한데 맞아요. 노이즈 이겨낼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의 주가 전망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SKT를 쓰거든요. 네, 저도 이제 SKT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피해자 입장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피해자 입장이실 텐데 사실 통신사 중에서는 SKT가 이제 뭐 실적이나 뭐 혹은 뭐 여러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나 캐파 자체가 가장 이제 뛰어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실적이 약간 감소하는 그러한 추세였고, SKT는 계속해서 또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통신사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SKT가 가장 이제 또 합리적인 그런 이제 투자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노이즈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 구간인 거고, 추가 매수를 과연 시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SKT의 해킹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었던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나 뭐 혹은 이름, 뭐 주소, 이런 것들이 털린 게 아니라 이제 유심이 이제 또 털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심 정보를 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외에서 이 공유심에다가 이제 이 새로운 유심에다가 기존 유심의 정보를 그대로 이제 옮겨서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핸드폰으로 이용했었던 기능들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어플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금융 어플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필요한 어플들이 이제 또 다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SKT 측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것도 이제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나온 뉴스가 약 한 9GB 정도의 정보가 또 이제 털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요거는 사실상 다 털렸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해킹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이즈는 기존의 개인정보를 해킹을 당했다라는 부분보다 훨씬 큰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SKT 같은 이러한 이제 기업들은 신뢰도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이잖아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접근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이제 유심 비용으로 몇천억대 또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배당 기대감도 또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여러모로 SKT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매력도를 대폭 하락시키는 그러한 이제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자로 SKT 고객이 한 4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SKT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뭐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또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티가 별로 나지 않기는 하지만 신뢰도를 많이 잃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 대처가 지금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LG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LG에서는 등기로 유심칩을 보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대리점에다가 유심칩 뿌리고 고객이 알아서 또 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후 대처도 지금 굉장히 미비한 저는 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SKT를 굳이 현재 상황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들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SKT 같은 경우는 저라면 오히려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악재를 반영을 하는 구간이었잖아요. 56,000원 구간 이탈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정리 고려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저점을 또 깨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럼 저점 깨는 구간에서는 또 이제 저는 마찬가지로 또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향후에 만약에 피해 사례가 혹시나 생겨난다라고 하면 이는 또 주가에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발성 이슈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SKT에 좋지 않은 이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가 깨버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만약에 저가를 깬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5만원 구간인 것 같습니다. 5만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딱 5만 5천원 정도 구간까지만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는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했으니까 향후에 저가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5만 5천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SKT 같은 경우에는 정리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을 기회비용을 또 손실을 보면서 들고 갈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정리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들고 가고 싶다, 확고한 믿음이 있다,
SKT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1차 지지 구간을 먼저 보셔야겠죠. 5만 원 초반 구간을 먼저 1차 지지 라인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는지 추가 매수 고려를 하시려면 이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1차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잡고 매물 구간이 이 구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추어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만 저라면 웬만하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고려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하면 정리하자. 예, 거기다가 또 네. 5만 5천 원 올 때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5만 5천 원이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SK텔레콤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그쵸. 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샤님께서 전문가님이 점잖게 말은 하시는데 분노가 녹아계신 것 같다고 털렸대요. 유출이 아니고 털림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앞으로 나올 또 파장이 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재무적인 부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거 다 사다가 맞아요.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되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 하시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시니까 네,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님께서는 네. 배당주 관점에서 보신다. 이렇게 좀 얘기했었으니까 그러셨구나. 목적에 따라서 잘 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데 가 있다가 배당만 톡 이렇게 아니, 뭐 그래도 되죠. 네. 어차피 통신사니까 연말 됐을 때 또 그러니까요. 얻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밀가루를 끊을 끊을 수 수 없어. 없어. 예. 네. 끊는 안 사람이 끊으셔도 되는데 그래요. 안 끊으면 배가 나옵니다. 밀가루를 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건 그래요. 네. 할 말이 없네. 조금 줄이시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밀가루 그쵸. 금단 현상 나오거든요. 아주 현명한 겁니다. 딱 조금만 조금만. 드시는 걸로. 네. 그리고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좀 덜 먹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AI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셀바스 AI가 되겠고요. 셀바스 AI가 지금 14,100원입니다. 비중이 많으세요. 30%나 되세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 살아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높을 때 최근에 사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시세 나올 때만 수급이 들어오지, 이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완전히 또 반신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기회를 놓치면,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돼버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 셀바스 AI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까요? 일단 셀바스 AI는 타이밍이 조금 지나간 시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책주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돌았잖아요. 순환매가. 그러면서 정책주가 이제 뭐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뭐 의료 AI, 뭐 홈닥터, 뭐 교육,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또 이제 많은 섹터가 이제 돌았었고,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이 흐름을 파악을 해봤을 때 저번 주까지 정책주가 일제히 다 한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뭐 세종시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또 이제 뭐 퓨리오사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이 지금 이제 정책주 쪽으로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대선은 6월 초니까 다시 한번 5월에 기대감이 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발현이 되는 만큼 이제 또 이 정책주 쪽에 2차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100원이시니까 아마 급등 나오고 나서 요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때 이 14,100원 구간은 타이밍이 지나간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저출산이 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오늘 의료용 AI가 가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뭐 교육주가 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주가 하루마다 순환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섹터군 내에서도 후발주자가 이제 또 강세를 보이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후발주자가 바통을 넘겨받는 이런 식의 그림이 반복이 많이 됐습니다. 즉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토마토 시스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다 같이 돌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사이클이 돌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점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 강력하게 실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힘이 다 빠져버린, 조정이 나와버리는 구간에 진입을 하신 게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타이밍, 한 사이클 지나간 타이밍에 접근을 하셨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6월 초 대선이니까 5월 달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뭐 저출산, 뭐 그 다음에 표류요사 이러한 쪽들이 지금 다시 돌고 있잖아요. 이 말 뜻은 지금 AI 쪽도 다시 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셀바스 AI는 의료용 AI 쪽에 대해서는 현재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폭을 크게 보기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셀바스 AI는 뭔가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3,000원 손절 라인은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구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2차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달에 특히나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아마 이제 또 지금 시장이 이 과매수권이다라는 부분을 또 오늘 오전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현재 시장이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5월 달은 조금 더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4월 달보다 5월 달이 더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눈 깜빡했을 때 이렇게 물려버리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힘이 빠졌는지 아니면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확실하게 꼭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점, 난이도가 5월에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꼭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셀바스 AI는 13,000원 손절 구간,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정책 쪽으로 AI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목표가 1차, 2차 15,000원, 16,000원 나눠드렸고 손절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건 셀바스 AI가 잘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테마 때문에 오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당분간 좀 잘 이 파도를 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웨이도 잘 보자. 의료 AI. 그쵸? 네. 자, 밀가루를 끊을 수 없어님의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간밤에 머스크 CEO가 네. 5년 정도 되면 로봇이 웬만한 외과 의사보다 수술 훨씬 더 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또 기계들은 감정적인 동요가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더 그러니까 좀 더 예리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치. 아. 피곤한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외과 의사들이 되게 피곤하시잖아요. 사람이죠. 의사이기 이전에. 그렇죠. 체력이 돼야지만 일단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 조금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요. 저희 PD님이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방송하다가 우리 담당 PD 이렇게 사람이 방송하다 갑자기 저희가 부정적이야. 조용히 있으면은 네. 그거예요.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듣느라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 네. 부정적인 사람이요. 아니,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좀 기계가 좀 그렇게 가겠지. 또 기계가 또 대충 보고서, 냉정하게, 가능성 제로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당 PD가 점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셋이 같이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입니다. 예. 그럴 거면 나와요. 자, 어쨌든 간. 그러니까, 여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위 오늘 체크를 해볼 텐데요. 3위. 네. 보여주시죠. 어떤 보게요. 지역입니까? 어디예요? 충북 제천. 충북 대천. 여기는 이제 전국 평균 마이너스 7.6%보다 높은 그런 내용이고. 몇 퍼센트? 그럼 마이너스 더 커요? 그러니까 더 높은 출생률을 보인다. 좋다라는 얘기고. 더 많이 낳는다. 그래 네. 애가 태어나면 천. 첫째부터? 그냥 천.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 네, 그렇습니다. 천대도 여기 또 재밌는 거는 네. 주택과 관련해서도 집을 좀 살 수 있게끔 주택에 대한 돈들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천시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라인 정도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산 많은가 보다요. 충북 대천이. 글쎄요, 무리하는 거일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얼마나 시급하면
과연 네. 이렇게 하겠습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기를 낳으면은 한 2년까지인가는 그 한전에서 전기료를 감면을 해줘요. 이것도 다 아시나 모르겠네. 그것도 꼭 이용하셔야 돼요. 전혀 몰랐네요. 근데 조금 제가 섭섭한 게 네. 그냥 알아서 해주면 좋잖아요. 신청해야 돼요? 꼭 저희가 전화를 한전 쪽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출생신고한 아이 있습니다. 아. 해야지만 이제 전기료 감면이 돼요. 아, 진짜 달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르면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홍보를 해야지. 아이, 되게 많이 바뀌고 그런 게 쏠쏠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요즘에 그리고 2명만 있으면 다자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중교통도 다 공짜로 타실 수 있으실 거든요. 근데 카드를 또 발급받으러 내가 은행에 가야 돼. 다둥이 카드? 네, 조금 이제 수고스러움이 있긴 한데 자동차 취득세 감면됩니다. 네, 요것도 있고 아마 집도 그거 취득세 감면해 주는 것 같던데요. 이런 거 정책을 싹 다 모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활용하려면 아셔야 안 그러면 됩니다. 진짜 다 놓치겠네요. 그러니까. 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중간에 알면 또 저희가 랭킹쇼를 통해서라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럼 2시 구간대 바뀐 종목들 어떤 게 뜨거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지 앵커 넣어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또 같이 짚어볼 텐데요. 여전히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에는 더즌이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9%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바로 아래인 2위까지도 인스피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피언은 오늘장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현재도 2%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유비벨록스가 7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장에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9,000원 선 부근에서 2%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8위에는 슈프리마 HQ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슈프리마 HQ는 오늘장에 또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그대로 지켜내면서 강세 움직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9,300원 선 부근에서 이제는 10,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위에는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파란불을 그대로 켜내면서 8만 원 선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재필 전문가님은 오늘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접근할 분들은 느긋하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하나그룹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하나솔루션은 오늘장의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9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2%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만 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위로 올라와 보면 Y2솔루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Y2솔루션의 미국 바이오 합작 기업인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세계 최대 안과학회에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Y2솔루션은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러브컬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성공적인 바이오 투자 성과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장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오늘 장중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20% 넘는 급등이 이어지면서 3,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내려와 보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자외선 차단 원료와 제조 설비 허가를 완료하고 ODM 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가 부과돼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 미국 화장품 ODM 시장을 신사업으로 추진한다고도 알려지면서 오늘장에 10%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10위에 경남스틸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오늘 4명에서 2명으로 압축됩니다. 잠시 후 2강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가 출렁이고 있는데 먼저 홍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남스틸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9%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4,2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등 오늘장에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위권에도 해킹 사고와 관련된 종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1위에는 플랜티넷이 들어와 있는데 이 플랜티넷의 보안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 6%가량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13위에는 유엔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심보호 서비스를 받더라도 해외 로밍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
긴급한다. 이런 소식이 부각되면서 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6,3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또 다양한 정치 테마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4위에는 나우아이비가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들썩였지만 이후에는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는 6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12%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17위에 포바이포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들썩였었지만 오늘 장에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장에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2만 원 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형 포장이 15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테마주들이 들썩이면서 대형 포장도 6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가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18위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은 켜내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움직이면서 56,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고 비만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9위에 들어와 있는 인벤티지레까지 10%가 넘는 강세 움직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 1시간 간격의 순위권에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는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이야기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유럽에서 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고 오늘 장에 전해졌는데요. 아직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전력망이나 폭염이 문제라면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신재생의 불안전성 문제라면 원전의 필요성, 이외에도 해킹이라면 보안 등 다양한 키워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 중에서 혹시 주목할 만한 게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난리가 났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네. 열차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저희 나라, 저희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 네. 굉장히 이 전력 인프라 잘 깝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약 이런 멘트로 마무리를 지어도 될 정도로. 네. 자, 어쨌든 올스톱 됐었을 때 이런 큰일이다. 미국만 몽땅 바꿔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력 그것도. 시스템에 이제 허점이 드러난 거죠. 네네. 뭔가 문제를 못 찾았대요, 아직 근데.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 우리까지 수혜가 올려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정전, 어쨌든 스페인 포르투갈 정전 같은 경우에 뭐 직접적인 영향력은 당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전력 인프라의 그런 업황의 그런 전망을까지 좀 연결해 봤으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정전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발표는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 측에서 스페인의 기온 변화로 인해서 전력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일단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러시아 쪽에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요거는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약간의 이 몰리는 쪽은 스페인 내 기온 변화가 이제 원인이었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극심하게 이 내륙에서 온도 변화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전력 장비가 이제 또 진동이 발생을 하면서 정전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 요즘 시대에서는 정전이 되면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인프라들이 하나도 이제 또 누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중앙 집중식 화석연료 기반으로 또 이제 이 전력망이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신재생 혹은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해서 늘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력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또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출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 쪽을 좀 많이 노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정전됐다.
그러면서 이 정전으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또 수출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또 잘 깔려 있는 그런 쪽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LS 그룹주들이 오늘 가장 크게 이제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매물 구간이 어느 정도 부딪히는 구간에 도달을 하기는 했지만 LS 그룹주들의 현재 이제 이 캐파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이제 또 확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감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야기만 나왔어도 이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또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은 어느 정도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저라면 현재 구간에서 바로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를 또 이제 예로 들 때 지금 보면 저가에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앞에 121선, 61선 고가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바로 뚫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저가가 왔을 때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 유럽 정전 사태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출 성적을 좀 잘 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잘 또 이제 끌어올리는 쪽이 결국에는 또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고법으로 이제 제거해 나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LS 그룹주들, 일진전기 뭐 이러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눌렸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 일단은 한번 전략을 꾸려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나 LS 그룹주나 일단은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고, 오늘의 상승이 유럽의 정전 사태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 기회는 저는 다시 한번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차분하게 한번 이제 저가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점. 결국에는 이제 이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잘하는 기업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성적 잘 나오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해서 접근을 노리되 눌렸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수출길이 잘 열려있는 그래야죠. 인프라. 거기다 눌림목일 때 사셔야 된다는 기술적인 얘기 좀 해드렸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출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전에 순기능이 하나 있다고 하시네, 프레젠트님께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하세요. 아이, 근데 어두워지면 다 해결되는군요. 뭐 어두워지면 다 전등을 빼든지 해야지. 길 잃은 사수님께서는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기찻길 옆에서도 출생률이 높다고. 왜요? 뭔가 그 소리적인 접근을 하셨군요. 사닥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야, 이게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수위 조절을 이게 잘해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썰이신 것 같긴 한데 많이들 그렇죠. 출생률을 높이는 게 꼭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환경도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이제 이런 분위기적인 생각을 하게 멘탈적인 됩니다.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다양하네요. 출산율 끌어올리는 예, 게. 좋습니다. 우리 리얼님께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늘어난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주제가 오늘 약간 좀. 참고로 저는 이런 주제로 갈 줄 몰랐어요. 되게 신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갑자기 지금. 신나셨습니다. 잘 잡았네. 순간 SNL인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네. 자, 이렇게 전력 인프라 좀 보는 다음에요. 테크윈 가야 되겠다. 테크윙. 될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끊어버려야겠어요. 이런 분위기에. 갑니다. 대박 로또님께서 테크윙 반도체 쪽으로 갑니다. 네, 44,700원 비싸신데요. 네. 15%를 가지고 계신데 사실 고점을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왠 7만 원을 뚫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현재가에 비하면 일단은 조금 손실이 있으시니까요. 그렇네요. 많이. 네. 앞자리가 지금 만자리가 바뀌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52,000원이었었네요. 야, 그러다가 26,000원 견디고 이제 앞자리는 바뀌었는데 다시 5로 갈 수 있을지, 네. 4는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 저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는 이제 오셔야 되고 그 이상까지 이제 목표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시간 투자가 너무 많아. 그것도 이러면 또 포인트가 그것도 되겠네요. 견디기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시간적인 투자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지만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는 건지 여러모로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 투자는 필수적이죠.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최근에 이 업황에 대한 또 이제 반등 기대감, 뭐 낸드 가격, 뭐 D램 가격, HBM 가격 다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하게 이제 생겨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HB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또 신규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 쪽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이 또 워낙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하게 이제 시간 투자를 하면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다만 지금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또 기존의 주력 제품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핸들러 장비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업황이 그동안에 좋지 않았다 보니까 실적이 줄었다가 이제 HBM 장비 쪽으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또 이제 늘려나가면서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의 회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HBM 장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실적 성장은 어느 정도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뭐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또 실적 성장을 하고 그 모습을 또 시장이 주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간까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 적어도 2분기는 지나가야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크윙은 조금 묻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테크윙도 현재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은 3만원 구간, 박스권 상단은 5만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길에 매물 구간이 조금 두텁게 있습니다. 4만원 구간에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4만 5천원 구간에 매물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일단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시면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매물 구간을 해소를 해줘야 될 구간이 45,000원 구간, 4만원 구간, 45,000원 구간 이렇게 5,000원 이 단가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이 3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구간까지 기다려줬다가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아마 저는 추가 매수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선 구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목표가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 두고 대응을 하면은 수익 매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추가 매수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있고, 어찌됐든 이제 매물대가 조금 많이 두텁고 반도체라는 이제 업종 그리고 테크닉이라는 종목의 특성 자체가 주가가 뭐 변동폭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다른 쪽에서 최대한 이제 현재 손실분을 해칭을 시켜 놓으시면서 추가 매수 올 때까지,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이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 이후에 수익을 내기 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여기까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위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1, 2위. 그렇습니다. 네, 논외적인 얘기가 오늘 참 많았어요. 출산장려금 주제로 잡았는데 생각도 안 했던. 점점 얘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는 어딜까? 1, 2위 공개해 주세요. 보여주시죠. 네. 전남 강진입니다. 강진 할걸. 네. 네. 자, 전남 강진이 증가율 1위입니다. 65.59%.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시행된 효과를 가장 크게 본 지역이 강진군. 효과 뚜렷한 있구나. 효과를 보였고요. 네, 또 네. 예산으로도 정책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산이 충분하니까 네. 여기에 쓰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2위 어디였죠? 괴산. 괴산. 괴산도 많이 주네요. 근데 괴산은 첫째 때는 없고요. 둘째, 셋째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지자체마다 그 군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확인해 보면서 네, 네, 혜택을 네. 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혜택을 누리려면. 그럼요. 네, 항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약간의 힘이 좀 떨어져가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잘 가요. 완전히 붙인 다음에 네. 계속 조금씩 더 상승폭을 늘려나갑니다. 코스닥이 훨씬 좋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간 좀 팔더니 계속 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 대걸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